회차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79페이지 피시고 자 79페이지 거기 두 번째 칸 79페이지 두 번째 칸 보시면 거기 배서양도라고 보이 두 번째 칸에 배서양도 자 79페이지 두 번째 칸에 배서양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04회 4-6 여기 104회 4-6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어음의 할인 매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는 100회 5-1 어음의 할인 매각 세 번째 칸이에요. 어음의 할인 매각 100회 5-1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출제하니까. 자,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기 받으러 오면 설명. 자, 사례는요, 이 어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제 필요한 것만 해도 뽑아놨어요. 자, 하나씩 설명해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 어음 쪽, 여기서 어음을 갑돌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음의 발행.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채무자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민국이는 어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음을 수령한 사람은 받을 돈이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그리고 여기 5월 15일은 어음의 발행일. 그죠? 이 어음의 발행일이 우리가 외상한 날. 그죠? 그리고 요게 8월 15일이 어음의 만기일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어음 같은 경우에는 핵심되는 단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추심이라고 있죠. 추심. 예. 혹시 여러분들 추심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추심기관? 들어보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다. 그러면 자, 추심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안 갚거나 이자를 늦게 내자 계속 이자도 안 내고 돈도 안 갚고 그러면은 은행이 이제 채권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채권 대신 받아달라고. 했죠. 그런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을 우리가 추심기관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추심이라는 건 어음을 대신 받아달라라고 심부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어음을 1,000원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날짜는 지금 8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럼 8월 15일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1,000원을 갑돌이한테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제가 이제 갑돌이의 거래 은행이나 갑돌이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갑돌이한테 직접 받아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얘가 제주도 사는 거, 제주도. 그럼 제주도 살면 여러분들 내가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내 거래 은행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냐면 어음의 만기가 되면 어음 1,000원짜리를 내 은행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대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한테 1,000원짜리 어음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넘기면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갑돌이의 거래은행에 인출을 시도하는 인출. 그래서 인출을 시도해서 갑돌이가 만약에 자기 은행에다가 1,000원을 넣은 거예요. 알죠? 그럼 1,000원을 넣으면 그거를 인출해가지고 1,000원을 다 주진 않겠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심부름값 100원은 제하고
100원은 제하고 900원만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 입장에선 100원은 수수료 나간 거죠. 은행한테 심부름값.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 입장에서는 받으러옴을 은행한테 넘겼죠. 그럼 받으러옴이 장부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받으러옴은 성격이 뭐죠? 그래서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근데 제거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럼 대변에 받으러옴 얼마? 1,000원. 네. 받으러옴은 장부에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9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없애는 거예요. 항상 장부에서 없앤다라는 거 명심. 장부에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1,000원으로 없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례에서는 갑돌이라고 걸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좀 이따 실기할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계정과목명이라고 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된 계정과목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보통예금 이렇게 900원. 자, 그럼 우리 어저께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을 적어요.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때 추심 수수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0번대로 처리해요. 이게 800번대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했던 단기매매 증권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어저께 단기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었죠. 왜냐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수수료를 뭐 때문에 낸 거예요? 어떤 어음 때문에? 얘 때문에. 근데 받으러옴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재고자산을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다라는 거, 요 받으러옴 자체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에요. 당연히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 적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 800번대 비용이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본사에서 발생한 거. 두 번째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얘는 후자의 뜻이 후자의 뜻. 이해되세요? 그래서 800번대 적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음의 할인 매각. 자, 여러분들 할인이 뭔지 설명 좀 할 건데 특히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비교. 이거 1번하고 2번의 계정 과목을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왜 거꾸로 쓰냐면 계정 과목을 안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을 외우셨는데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안 외워서요. 계정 과목은 외우셨는데 추심이 뭐고 할인이 뭔지 암기 안 하셔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아까 추심은 심부름 값 주는 거니까 수수료 나가는 거고요. 그죠? 할인이 뭔지 해볼게요. 할인. 자, 할인은 뭐냐면 자, 요것도 요 사례 가지고 자, 날짜가 지금 날짜로 딱 7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7월 15일. 자, 7월 15일이면 어음의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 돈이. 예, 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은행에 가가지고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 어음이 있거든요. 혹시 이 어음 지금 현금으로 줄 수 있나요? 맞죠? 원래는 만기가 돼야 여러분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는 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음의 할인에서 회계 1급까지는 원래 어음의 할인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시험에 세무 2급부터 나오고요. 우리 회계 1급, 그러니까 회계 2급, 회계 1급에서는 뭐만 줄지 아냐면 내가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파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매각이라는 게 처분하는 거잖아요. 처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매각거래라고 출제하면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게 판 거예요. 그럼 만기 전에 판 거니까 은행이 1,000원 다 줄까요? 아니죠. 다 안 주죠. 맞죠? 1,000원에서 일부 제하고 주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요 위에 있는 추심하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어음을 1,000원짜리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900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일단 어음을 팔았으니까 받으러움이 날아가야 되겠죠? 됐죠? 받으러움 어디로 날아가요? 차변, 대변? 대변으로 얼마? 1,000원. 왜냐면 장부상에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항상 장부에서 없앤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은 1,000원. 그죠? 그리고 차변에 뭐 보통 예금, 현금 900원. 그죠? 그럼 얘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만기가 되기 전에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판 거잖아요. 판 거니까 1,0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처분 손실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이 받으러움 처분 손실이 아니라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이니까 이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될 게 어음의 할인이 매각거래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출 채권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채권을 처분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죠, 우리 회사가. 그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래, 이 두 개 계정과 거꾸로 쓰시는 거예요. 추심에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쓰고요. 어음의 할인에다가 수수료 비용 적어요. 네, 표정이 누가요? 라고 하면 며칠 뒤면 나를 저격한 거죠, 선생님이. 나를 저격했구만. 맞죠? 나였네? 이렇게. 네, 진짜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가끔 진짜로 이거 거꾸로 써요. 그 이유는 추심 할인 안 해워서 그래요. 뜻을. 알죠? 이것만 뜻을 알고 계시면 계정 과목은 당연히 안 헷갈려 정상이에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요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서라는 게 배서. 자, 해석하면 자, 이 배서가 좀 중요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 가시면 부가가치세를 배우시거든요.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도 분계를 끊으셔야 돼요. 근데 이 배서가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에서 좀 나와요. 알죠? 그래서 배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배서가 뭐냐면 여기서 배자는 등이에요. 등. 뒷면. 등배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의 등이다라는 거 어음의 뒷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자는 기록할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의 뒷면에 무언가를 적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까 요 가지고 다시 한번 사례 여기 요 사례 뭐냐면 자 지금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고 저 있죠 저. 제가요 지금 1,000원짜리 어음을 들고 다녀요 지금. 했죠. 근데 만기가 7월 15일이면 아직 한 달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인물 제3자가 또 나와요. 인물이 하나가 더 추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이 누구라 할까? 대한이라고 할게. 대한이. 그죠? 그렇지. 어른들이 그래요. 저 믿음이 민국입니다. 라고 하면은 네, 바로 대한 있냐고. 그래서 형 없어요. 라고 차단해 미리.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일단 차단. 빨리 차단해야 돼. 안 그러면 어른들이 길어져 말이.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한이한테 상품을 외상으로 산 적이 있대. 주로 시험에 그 외상 매입금 내니까. 그래서 제가 채무가 있던 외상 매입금 1,000원이 했죠. 1,000원이 있었는데 7월 15일 날 길을 가다가 대한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대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김민국 빨리 외상값 1,000원 갚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갑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어음밖에 없어. 어음밖에. 알죠? 근데 이 어음은 한 달 뒤에나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한이한테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하냐면, 혹시 대한아, 내가 그 외상값 있잖아. 이 어음으로 갚, 이렇게. 했죠. 그럼 현실에서는 뭐라고 해요? 대한이가? 닥쳐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 닥쳐라고 하면 거래가 안 돼. 닥쳐라고 할 수는 없네, 거기다가. 군계 못 끊어, 그러면. 그래서 얘가 받아들여요. 그래, 민구가. 그래서 내가 고생 좀 할게, 농담이고. 알죠? 그래, 그걸로 갚어. 이렇게.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음의 앞면에는 분명히 민국이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 민국이에게. 맞죠?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어음을 대안한테 줬죠. 7월 15일 날. 근데 어음의 뒷면에다가 뭐라고 안 했냐면, 나 김민국은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대안이에게 양도함이라고 배설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배설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한 달 뒤가 되면 그 대안이는 누굴 찾아가요? 어음 대금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가요? 아니죠. 여기 갑돌이를 찾아가겠지.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을 딱 제시하겠지만 이게 됐으니까. 그렇죠? 제시했는데 어음의 앞면을 보니까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어음의 앞면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음의 앞면을 봤더니 민국이에게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겠죠. 대안이한테. 자, 민국인가요? 신분증 좀 주세요. 근데 대안이는 당황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민국이가 아니거든, 본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음에다가 권한을 맞죠? 어음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계속 뒷면에 배서해 가지고요. 권한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아까 7월 15일 따지면, 김민국은 대안이에게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다라고 지금은 전자로 하는 거예요. 전자서명 있잖아, 여러분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엔 종이서명.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15일자 7월 15일자 입장에서는 저는 어음을 넘겼죠. 어음을 넘겼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 1,000원짜리로.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제 입장에선 이 받을 어음은 제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요거, 대안이한테? 받을 어음은 누구에 대한 받을 어음을 넘긴 거예요? 갑돌이. 갑돌이지, 갑돌이. 제 입장에서 채권은 갑돌이한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무를 갚았죠. 어음을 넘기면서 채무를 갚았잖아요. 근데 이 채무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대안이한테. 맞죠? 그래서 대안이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채무가 감소하는 건 어디로 가요?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그죠? 이거 내일까지만 할 거예요. 선생님 갑질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알죠? 8일차까지 했는데 갑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죠? 이제 왔다 갔다 대체할 때 어려운 거 빼고는. 그래서 차변에 이게 외상매입금이다라고 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는 지금 사례에선 대안이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잖아요. 즉 배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거래처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채무니까. 그렇죠? 그럴 때 거래처가 달라요. 채권의 거래처와 채무의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좀 이따가 제가 나눠드린 실기 유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풀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잘 하세요, 대부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바드럼의 부도 있죠.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 싫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근데 여러분 어차피 다 회계 1급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야? 가실 거예요, 회계 1급.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 2급까지는 따셔야 되는데 가끔씩 회계 1급만 가지고도 면접에서 뽑아줄 때 있어요, 가끔씩. 알죠? 그러니까 일단 회계 1급은 기본적 깔고 가야 돼, 무조건. 자, 부도 해보게, 부도.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부도하고요, 어음의 부도는 다른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는 뭐예요? 좀 망한 거예요. 맞죠? 막 망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배를 짠 거야. 가가지고 막 달려가. 드라마 같은데 뭐 달려갔는데, 나 빼고도, 떼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막 부둥켜, 당신도 먹혔나요? 막 이렇게 서로가 껴안으면서 울잖아요. 울어가지고 이제 단칸방에 막 사는 거죠.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옛날? 그게 부도예요. 하지만 어음의 부도는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자, 부도가 여기서 부자가 아니 부자고요. 도자가 인도하다 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음 대금을 인도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은행한테 1,000원 대신 받아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음의 추심은 아까 했던 요 갑돌이가 1,000원을 정상적으로 넣은 거예요. 했죠? 근데 은행이 아까 인출을 시도한다라고 했죠? 은행에서 인출을 딱 시도한 거예요. 인출을 시도했는데 삐빅 지읒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아니, 갑돌이가 1,000원을 안 넣으면 제 거래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했는데 삐빅 지읒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일 났다고. 죄송해요. 띄어먹혔다. 알죠? 그러면 그 사실을 은행이 나한테 알려줘요. 그게 어음의 부도다라고 해요.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해요. 어음대금 인도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정말 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갑돌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때려. 막 때리는 거야. 맞죠? 좀 농담반, 진담반 되게 중요한 챕터예요, 원래는. 때려. 맞죠? 근데 안 갚어. 그러면 이제 코에 이제 조금씩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왜? 진짜 여러분 농담반, 진담반이라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는 정상적인 어음의 지급을 거절당하면 정상적인 어음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을 어음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받을 어음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어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음일 때가 받을 어음이에요. 근데 이제 받을 어음이 아닌 정상적인 어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에서 받을 어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 아니다라고. 제거한 거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부도어음이라는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채권을 없애고 비정상적인 채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그 어음을 부도어음이다라고 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부도, 어음과 수표는 채권이에요, 채권. 이건 비정상적인 채권을 늘리면서 비정상적인 채권을 까는 거예요. 이거 대체. 아이오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 부도음과 수표는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꼭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알죠? 근데 가끔씩 이 채권에다가 이 부도음과 수표에다 은행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뭐 예를 들어 제 거래은행 신한은행이래요. 신한은행한테 통보받았다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입장에서는 제 어음은 이거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이었죠. 그럼 얘는 갑돌이를 잘 거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씩 이제 부도음과 수표도 채권이죠. 여기에다가 신한은행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읒된다. 왜? 그럼 신한은행한테 내가 채권이 있는 거야? 야, 네가 내놔. 아니잖아. 이 비정상적인 채권은 갑돌이한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지급을 거절당했으니까 그 정상적인 채권을 없애고 그럼 이 비정상적인 채권도 갑돌이한테 받을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은행 고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줄 좀 칠게요. 79페이지.
자, 맨 위입니다. 맨 위. 자, 맨 위에 첫 번째 칸에 여러분들 추심 위임배서 보이세요? 네, 왜냐면 은행한테 어음을 넘기려면 은행한테 권한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추심이라는 제목의 밑줄 치시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중간에, 두 번째 줄 중간에요.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두 줄 밑줄.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고요. 성격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밑줄 치시고요.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800번대라고 적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배서에 밑줄 배서. 자, 이건 두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밑줄. 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일전에 상품 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어음의 할인 매각 보이시죠? 전부 다 제목 밑줄. 어음의 할인 매각. 자, 두 번째 줄에 그 굵은색 글씨 있죠, 여러분들? 굵은색, 진한색, 굵은색이라 할게요. 굵은색 글씨 전부 밑줄입니다. 매각 거래 시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소실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밑치고.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XXX 이런 거 자주 보이죠? 여기 XXX 요런 거. 여기 보이죠? XXX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이게 앞으로 그 자주 보시게 될 그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하나, 둘, 다섯 번째 칸. 어음의 부도 보이세요? 어음의 부도. 자, 어음의 부도라는 제목에 밑줄치시고. 자, 얘도 두 줄 밑줄입니다. 전부 다. 자,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 제시를 했어요. 은행에게. 근데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며 부도 어음이 발생하면 이를 받을어음 계정에서 까야죠. 더 이제 정상적인 어음 아니니까. 그리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에 가산한다. 믿으시고.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